둘, 셋. 안녕하세요. 부산민원연의 지역언론 톡파보기 지톡 김명랑 임예진입니다. 명랑,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주제는 뭔가요?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보도하지 않은 지역 언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4일에 경실련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원 175명을 대상으로 후보 시절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재산과 8월에 국회에 신고했던 재산 내용을 비교 분석한 내용이었는데요. 평균을 비교했을 때 전체 재산은 무려 10억 원, 부동산 재산은 9천만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10억 이상 신고 차익이 나는 의원 15명의 명단도 공개됐는데요. 이 중 1위는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전복민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866억 원의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요. 이 전복민 의원 외에도 15명의 명단에는 연제구 이주환 의원, 금정구 백종원 의원, 부산 진구갑 서병수 의원까지 총 4명의 부산 지역구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네, 경실련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을 지난 14일에 이를 보도한 지역 언론은 부산 MBC가 유일했습니다. 부산 MBC는 이 4명의 의원에 한해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정황은 없는지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에게 정확한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산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원들의 재산을 당선 전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몇 달 전과 오늘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재산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산이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번에 경실련이 발표한 거는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의원들의 명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경실련이 이런 명단을 발표했으면 그 다음에 언론이 할 역할은 고의적으로 축소해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몇 달 사이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재산이 증가했는지 등을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역 언론은 4명의 지역 의원이 10억 이상 차이 난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러한 의혹을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14일날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14일이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4명의 의원에 대해서 도대체 지역 언론은 무엇을 보도했을까? 이런 의혹은 보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보도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복민 의원, 이주환 의원, 백종원 의원, 서병수 의원에 대한 지역 언론의 보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전복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기사가 한 건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의 9월 17일자 오면을 보면 업종차별 안돼 부산 의원들 2차 지원금 소외계층 챙기기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복민 의원의 그 증명사진이라고 할까요? 네. 인물사진과 함께 기사가 게재됐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16일 날 전복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복민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19로 뭐 농민이나 어민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니까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니까 김영란법상 식사 가액 상한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3만 원인데 연말까지 이걸 좀 더 상한을 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김영란법의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국회의원이 그리고 언론의 지면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고, 여기에서조차 전복민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경실련 발표가 있었고 15일에 전복민 의원이 16일에 전복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보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전복민 의원 본인도 이제 14일에 경실련 발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언론사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보도가 되지 않았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 근데 다른 기사들을 종합해서 보면 전복민 의원은 고의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의혹을 얘기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네, 무려 1인데
그렇죠. 1인데 1위는 보도해줘야지. 이주환 의원 보도는 단신 보도로 KBS 부산에서 이제 보도되었는데요. 이제 꼴랑 38초로. 영락식은 다 센 거네요? 센 건 아니고 이렇게 이 링크를 이렇게 싱크를 딱 보니까 38초. 였어? 네, 38초인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선관위 측에 대한 엄실 요구 기자회견 현장을 열었는데요. 그 현장을 스케치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실련 재산 분석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백종원 의원에 대한 보도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서병수 의원에 대한 보도가 조금 많았어요. 총 합쳐서 일단 5개 있었고 16일에 서병수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내년 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기사는 4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총선이 코로나 시기와 겹치면서 사실 보도량 자체가 너무 적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 코로나가 중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조금 봐주려고 했거든요. 봐주려고 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코로나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언론사도 얼마나 바쁘겠나.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인데 좀 감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못한 거 지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감시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 지역 의원에 대한 감시는 진짜 지역 언론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더욱 잘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조차 전국지로서만 봐야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지점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 언론에서 지역 의원을 좀 지역 정치인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는 그런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토파보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네,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하라는 감시는 안 하고 벌써부터 띄워주기냐? 로 하겠습니다. 네, 그 김영남 활동가의 토파보기 한마디 잘 들었고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준비한 부산 민원연 지역언론 토파보기 유튜브 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토파보기를 하는 것은 그 모니터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이 되는데요. 그 모니터 보고서는 더보기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해보세요. 지토. 아니, 영랑은 이쪽. 하나, 둘, 셋. 지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같은 방향.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이거 뭐 네. 다른 이상한 의미 없겠지. 뭐 이렇게 뭐 하이틀러 같이 뭐 그런 의미는 없겠지. 덴타큐. 덴타큐가 뭐야? 아이엔그라운드 자기 이름 내기. 덴타큐. 괜찮은 괜찮은 것 같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네.